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마음 안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981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위대한 사상가 조셉 머피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 그의 조카 사라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의 개인 서재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정신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의 책들 뒤에 가려진 낡은 가죽 노트. 그 표지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내용은 절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준비되지 않은 정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 머피 박사의 친필이 분명한 노트 속에는 그가 수십 년간 비밀리에 간직해온 기법들, 직접 목격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사례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힘으로 말기 암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마비 환자가 걷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굳건한 믿음의 힘 앞에서 죽음이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조카는 이 노트를 40년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비밀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숨겨진 힘을 발견했던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조셉 머피가 차마 세상에 밝히지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1장 잠재의식. 우리 안의 위대한 의사 여러분 안에는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쉬지 않으며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힐 이야기는 제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기법을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힘은 치유하는 만큼이나 두려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이 지식을 잘못 사용했을 때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 또한 보았습니다. 1953년 3월 31일 헬렌 모리슨이라는 여인이 유령처럼 힘없이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골프공만 한 뇌종양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종합병원의 종양 전문의 3명은 그녀에게 똑같은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길어야 3주, 운이 좋아야 4주라는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사진을 펼쳐놓으며 걷잡을 수 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거에 들리지 않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박사님의 책을 읽었고 강연에도 참석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마음이 정말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저 헛된 희망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수년간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간직해온 진실을 담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헬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것은 그 어떤 항암 치료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외과 수술보다 정교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물리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에 온전히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정신적 그림을 유형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모든 장기를 재배열할 것입니다. 그 후 3주 동안 헬렌은 제가 가르쳐준 기법을 종교의식처럼 충실히 따랐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7시가 되면 그녀는 몸이 허공에 떠있는 듯한 깊은 이완 상태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심상화, 즉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치유되어 건강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정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뇌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나타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을 눈앞에 그리듯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종양 전문의가 경이로움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헬렌, 종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에너지가 뇌 속을 자유롭게 흐르며 모든 것을 수리하고 재생하고 복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주 후 헬렌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고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으며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흉터도, 악성 종양의 아주 작은 자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던 3명의 종양 전문의는 자신들이 목격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적 관해 혹은 의학적 기적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24시간이라는 완벽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밭을 가꾸는 농부와도 같죠. 이 정원사는 당신이 그 마음밭에 심는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인지 아니면 독초의 씨앗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심는 모든 것을 완벽한 충실함으로 키워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생각으로 질병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당신은 질병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생생한 시각화로 완벽한 건강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완벽한 건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독성이 가득한 마음의 잡초를 심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병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나이가 드니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심장이 약했어. 이 두통은 분명 심각한 병의 징조일 거야. 이러한 습관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키워내는 독초의 씨앗입니다. 여기 제 삶과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신성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의사를 위한 야간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의식이 잠들기 시작하고 비판적인 마음이 물러나 잠재의식이 완전히 열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에 당신 존재의 가장 신성한 주문처럼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나의 잠재의식, 나의 완벽한 내면의 의사는 바로 이 순간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있다. 모든 장기는 신성한 조화 속에서 완벽하게 기능한다. 나의 피는 맑고 생명력 넘치게 흐른다. 나의 심장은 완벽한 리듬으로 고동친다. 나의 면역체계는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나의 건강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빛나고 영원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이것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21일 동안 매일 밤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단어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의심하지도, 분석하지도, 의식적인 마음이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 말을 우주의 가장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비밀 노트에 적고 있는 이 내용은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들에서 풀어놓을 이 엄청난 힘은 어떤 인생이든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지혜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기적에 대한 이해를 바꾼 사건 1959년 8월 15일 저는 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제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조롱해왔던 극단적인 회의론자 로스앤젤레스 감리교 병원의 윌리엄 헤이즈 박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피,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헤이즈 박사는 저를 조용한 복도를 지나 312호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42세의 여성 마거릿 설리번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8개월 전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복합 골절되었고 뇌는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의사들은 회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헤이즈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마거릿은 2년 전 당신의 강연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녀의 딸 말로는 사고 직전 그녀가 명확하게 들었던 마지막 소리가 당신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가족들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그녀의 침대 옆에서 당신의 강연 녹음 파일을 계속 틀어주었습니다. 그 후 몇 분간 제가 목격한 일은 위약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거릿의 침대로 다가가 그녀가 완전히 깨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며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27분 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조용히 완성해온 기법, 바로 잠재의식 직접 소통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 그녀의 의식이 아닌 항상 깨어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잠재의식에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마거릿, 당신이 깨어날 때, 그리고 당신은 아주 곧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사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주위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한한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듯 마거릿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깜박임이었고 이어서 좀 더 의식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헤이즈 박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상태였습니다. 마거릿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8개월간의 절대적인 침묵 끝에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머피 박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은 반짝였으며 정신은 완전히 맑았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마거릿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CT 촬영 결과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류할 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스캔에서 비가역적 손상을 보였던 뇌 영역에서 새로운 조직이 재생된 것입니다.
제 방법론을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 헤이즈 박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머피,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자연 치유도 받고 예상치 못한 회복도 목격했지만 뇌 조직이 완벽하게 재생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저는 수십 년간의 비밀스러운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혼수 상태에 빠지지도 않고 치유 능력을 잃지도 않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잠재의식은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언제나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거리 세계에 적용한 기법이 바로 제가 잠재의식 직접 소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비판적인 의식은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치유의 암시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잠재의식에 직접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의식, 혼수 상태 혹은 단순히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앉아 마치 그가 완전히 깨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맞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완벽하게 듣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치유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타고난 치유 능력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정확히 15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꾸준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모든 단어, 모든 의도, 모든 사랑의 치유 진동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마거리 설리번은 그 불가능한 회복 이후 23년을 더 살았고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했습니다. 헤이즈 박사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저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잠재의식이 파괴된 뇌를 재생시킬 수 있다면 또 어떤 기적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저를 이끌었고 제정신을 잃을 뻔할 만큼 충격적인 진실들로 향하게 했습니다. 제3장 질병의 정신적 기원. 지금부터 고백할 내용은 이것을 글로 옮기기까지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사실입니다. 1962년 제 개인 상담실에서 3,000건이 넘는 사례를 분석한 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하여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까 고민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질병은 환자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산채로 묻어버린 특정한 감정적 상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한 사례는 비오는 2월의 어느 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38세에 성공한 베벌리힐스 변호사 로버트 첸은 80살 노인처럼 발을 끌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물컵조차 제대로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류머티즘 전문의들이 알려진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아주 작은 호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힘겹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의사들은 제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증상 너머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몸이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후 2시간 동안 제가 비밀리에 개발한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저는 로버트를 그의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12살 때 로버트는 아버지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어린 소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크면 절대로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해질 거야.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약속은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너무나 높은 벽을 쌓아 올려 심지어 아내조차 그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라는 잠재의식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한 그의 면역체계는 결국 자기 자신의 관절을 파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의 몸은 12살짜리 당신의 마음이 명령한 것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함으로써 당신을 방어하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 공격의 대상은 유일한 적인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댐이 터진 강물처럼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적 해방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갈고리처럼 뻣뻣했던 그의 손이 눈에 띄게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그를 고문했던 통증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그의 몸을 중독시키고 있던 감정적 패턴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표적 감정 해소 기법이라 부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각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한 독성 감정을 찾아낸 다음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유적인 반대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로버트의 경우 독성 감정은 강인함으로 위장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치유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방어하지 않고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매일 아침 로버트는 제가 그의 사례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이 학원을 연습했습니다. 나는 내면 아이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방시킨다. 내 마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안전하다. 내 면역체계는 내 몸을 공격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를 보호한다. 모든 관절은 우아하고 완벽한 유연함으로 움직인다. 나는 상처받기 쉬움 속에서 강하고 마음을 여는 것에서 강력하다.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의 의사들이 사례 연구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8주 만에 로버트는 완전한 운동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의 특징인 염증 지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사례는 저를 훨씬 더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특정 감정과 특정 장기 사이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지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몸이 감정적 불균형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 코드였습니다. 사랑이 위협받거나 거부당할 때 심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처리되지 않은 슬픔을 내쉬어야 할 때 폐는 수축합니다. 독성 분노가 건강한 배출구를 찾지 못할 때 가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깊은 두려움이 삶의 흐름과 함께할 능력을 마비시킬 때 신장은 기능이 저하됩니다. 불안이 내면의 평화를 잠식할 때 이장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정밀한 의학입니다. 모든 장기는 직접적인 감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수준에서 치유될 때 즉각적인 신체적 치유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천 가지의 불치병처럼 보였던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온 정확한 기법, 신체의 감정 지도화입니다. 1단계, 몸에서 증상을 느끼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2단계, 몸의 그 부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해 어떤 감정을 짊어지고 있니? 3단계, 검열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단계, 언제부터 이 감정을 짊어지기 시작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5단계,
그 감정과 신체 부위에 의식적인 사랑을 보내며 말하십시오. 나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이제 편안히 쉬고 치유되어도 괜찮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대답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에 놀랍니다. 몸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마침내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제가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해 실제로 발견한 것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후에 발견한 것들은 저를 인간 지식의 너무나 위험한 영역으로 이끌었고, 저는 모든 기록을 파기할 뻔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용감한 영혼들을 위해 이 고백을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상상력이 어떻게 치유의 실험실이 되는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떻게 건강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잠자는 동안 어떻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욱 깊은 비밀들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때,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고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몸은 영혼의 거울로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거리는 마음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치유의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과 질병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진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내면의 의사를 깨우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치유의 능력과 끝없는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완벽한 건강과 평화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마음 안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981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위대한 사상가 조셉 머피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 그의 조카 사라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의 개인 서재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정신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들 뒤에 가려진 낡은 가죽 노트. 그 표지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내용은 절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준비되지 않은 정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 머피 박사의 친필이 분명한 노트 속에는 그가 수십 년간 비밀리에 간직해온 기법들, 직접 목격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사례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힘으로 말기 암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마비 환자가 걷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굳건한 믿음의 힘 앞에서 죽음이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조카는 이 노트를 40년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비밀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숨겨진 힘을 발견했던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조셉 머피가 차마 세상에 밝히지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1장 잠재의식. 우리 안의 위대한 의사 여러분 안에는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쉬지 않으며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힐 이야기는 제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기법을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힘은 치유하는 만큼이나 두려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이 지식을 잘못 사용했을 때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 또한 보았습니다. 1953년 3월 31일 헬렌 모리슨이라는 여인이 유령처럼 힘없이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골프공만 한 뇌종양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종합병원의 종양 전문의 3명은 그녀에게 똑같은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길어야 3주, 운이 좋아야 4주라는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사진을 펼쳐놓으며 걷잡을 수 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거에 들리지 않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박사님의 책을 읽었고 강연에도 참석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마음이 정말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저 헛된 희망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수년간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간직해온 진실을 담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헬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것은 그 어떤 항암 치료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외과 수술보다 정교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물리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에 온전히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정신적 그림을 유형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모든 장기를 재배열할 것입니다. 그 후 3주 동안 헬렌은 제가 가르쳐준 기법을 종교의식처럼 충실히 따랐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7시가 되면 그녀는 몸이 허공에 떠있는 듯한 깊은 이완 상태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심상화, 즉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치유되어 건강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정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뇌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나타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을 눈앞에 그리듯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종양 전문의가 경이로움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헬렌, 종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에너지가 뇌 속을 자유롭게 흐르며 모든 것을 수리하고 재생하고 복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주 후 헬렌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고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으며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흉터도, 악성 종양의 아주 작은 자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던 3명의 종양 전문의는 자신들이 목격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적 관해 혹은 의학적 기적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24시간이라는 완벽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밭을 가꾸는 농부와도 같지요. 이 정원사는 당신이 그 마음밭에 심는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인지 아니면 독초의 씨앗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심는 모든 것을 완벽한 충실함으로 키워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생각으로 질병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당신은 질병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생생한 시각화로 완벽한 건강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완벽한 건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독성이 가득한 마음의 잡초를 심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병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나이가 드니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심장이 약했어. 이 두통은 분명 심각한 병의 징조일 거야. 이러한 습관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키워내는 독초의 씨앗입니다. 여기 제 삶과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신성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의사를 위한 야간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의식이 잠들기 시작하고 비판적인 마음이 물러나 잠재의식이 완전히 열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에 당신 존재의 가장 신성한 주문처럼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나의 잠재의식, 나의 완벽한 내면의 의사는 바로 이 순간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있다. 모든 장기는 신성한 조화 속에서 완벽하게 기능한다. 나의 피는 맑고 생명력 넘치게 흐른다. 나의 심장은 완벽한 리듬으로 고동친다. 나의 면역체계는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나의 건강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빛나고 영원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이것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21일 동안 매일 밤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단어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의심하지도 분석하지도 의식적인 마음이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 말을 우주의 가장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비밀 노트에 적고 있는 이 내용은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들에서 풀어놓을 이 엄청난 힘은 어떤 인생이든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지혜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기적에 대한 이해를 바꾼 사건 1959년 8월 15일 저는 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제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조롱해왔던 극단적인 회의론자 로스앤젤레스 감리교 병원의 윌리엄 헤이즈 박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피,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헤이즈 박사는 저를 조용한 복도를 지나 312호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42세의 여성 마거릿 설리번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8개월 전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복합 골절되었고 뇌는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의사들은 회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헤이즈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마거릿은 2년 전 당신의 강연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녀의 딸 말로는 사고 직전 그녀가 명확하게 들었던 마지막 소리가 당신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가족들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그녀의 침대 옆에서 당신의 강연 녹음 파일을 계속 틀어주었습니다. 그 후 몇 분간 제가 목격한 일은 위약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거릿의 침대로 다가가 그녀가 완전히 깨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며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27분 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조용히 완성해온 기법, 바로 잠재의식 직접 소통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 그녀의 의식이 아닌 항상 깨어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잠재의식에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마거릿, 당신이 깨어날 때, 그리고 당신은 아주 곧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사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주위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한한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듯 마거릿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깜박임이었고 이어서 좀 더 의식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헤이즈 박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상태였습니다. 마거릿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8개월간의 절대적인 침묵 끝에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머피 박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은 반짝였으며 정신은 완전히 맑았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마거릿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CT 촬영 결과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류할 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스캔에서 비가역적 손상을 보였던 뇌 영역에서 새로운 조직이 재생된 것입니다. 제 방법론을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 헤이즈 박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머피,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자연 치유도 받고 예상치 못한 회복도 목격했지만 뇌 조직이 완벽하게 재생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저는 수십 년간의 비밀스러운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혼수 상태에 빠지지도 않고 치유 능력을 잃지도 않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잠재의식은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언제나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거릿에게 적용한 기법이 바로 제가 잠재의식 직접 소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비판적인 의식은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치유의 암시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잠재의식에 직접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의식, 혼수 상태, 혹은 단순히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앉아 마치 그가 완전히 깨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맞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완벽하게 듣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치유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타고난 치유 능력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정확히 15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꾸준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모든 단어, 모든 의도, 모든 사랑의 치유 진동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마거릿 설리번은 그 불가능한 회복 이후 23년을 더 살았고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했습니다. 헤이즈 박사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저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잠재의식이 파괴된 뇌를 재생시킬 수 있다면 또 어떤 기적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저를 이끌었고 제정신을 잃을 뻔할 만큼 충격적인 진실들로 향하게 했습니다. 제3장 질병의 정신적 기원. 지금부터 고백할 내용은 이것을 글로 옮기기까지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사실입니다. 1962년 제 개인 상담실에서 3,000건이 넘는 사례를 분석한 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하여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까 고민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질병은 환자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산채로 묻어버린 특정한 감정적 상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한 사례는 비오는 2월의 어느 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38세에 성공한 베벌리힐스 변호사 로버트 채는 80살 노인처럼 발을 끌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물컵조차 제대로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류머티즘 전문의들이 알려진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아주 작은 호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힘겹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의사들은 제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증상 너머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몸이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후 2시간 동안 제가 비밀리에 개발한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저는 로버트를 그의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12살 때 로버트는 아버지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어린 소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크면 절대로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해질 거야.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약속은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너무나 높은 벽을 쌓아 올려 심지어 아내조차 그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라는 잠재의식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한 그의 면역체계는 결국 자기 자신의 관절을 파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의 몸은 12살짜리 당신의 마음이 명령한 것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함으로써 당신을 방어하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 공격의 대상은 유일한 적인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댐이 터진 강물처럼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적 해방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갈고리처럼 뻣뻣했던 그의 손이 눈에 띄게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그를 고문했던 통증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그의 몸을 중독시키고 있던 감정적 패턴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표적 감정 해소 기법이라 부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각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한 독성 감정을 찾아낸 다음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유적인 반대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로버트의 경우 독성 감정은 강인함으로 위장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치유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방어하지 않고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매일 아침 로버트는 제가 그의 사례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이 화건을 연습했습니다. 나는 내면 아이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방시킨다. 내 마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안전하다. 내 면역체계는 내 몸을 공격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를 보호한다. 모든 관절은 우아하고 완벽한 유연함으로 움직인다. 나는 상처받기 쉬움 속에서 강하고
마음을 여는 것에서 강력하라.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의 의사들이 살해 연구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8주 만에 로버트는 완전한 운동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의 특징인 염증 지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사례는 저를 훨씬 더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특정 감정과 특정 장기 사이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지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몸이 감정적 불균형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 코드였습니다. 사랑이 위협받거나 거부당할 때 심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처리되지 않은 슬픔을 내쉬어야 할 때 폐는 수축합니다. 독성 분노가 건강한 배출구를 찾지 못할 때 가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깊은 두려움이 삶의 흐름과 함께할 능력을 마비시킬 때 신장은 기능이 저하됩니다. 불안이 내면의 평화를 잠식할 때 이장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정밀한 의학입니다. 모든 장기는 직접적인 감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수준에서 치유될 때 즉각적인 신체적 치유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천 가지의 불치병처럼 보였던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온 정확한 기법, 신체의 감정 지도화입니다. 1단계, 몸에서 증상을 느끼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2단계, 몸의 그 부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해 어떤 감정을 짊어지고 있니? 3단계, 검열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단계, 언제부터 이 감정을 짊어지기 시작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5단계, 그 감정과 신체 부위에 의식적인 사랑을 보내며 말하십시오. 나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이제 편안히 쉬고 치유되어도 괜찮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대답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에 놀랍니다. 몸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마침내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제가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해 실제로 발견한 것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후에 발견한 것들은 저를 인간 지식의 너무나 위험한 영역으로 이끌었고, 저는 모든 기록을 파기할 뻔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용감한 영혼들을 위해 이 고백을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상상력이 어떻게 치유의 실험실이 되는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떻게 건강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잠자는 동안 어떻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욱 깊은 비밀들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때,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고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몸은 영혼의 거울로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거리는 마음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치유의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과 질병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진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내면의 의사를 깨우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치유의 능력과 끝없는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완벽한 건강과 평화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마음 안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981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위대한 사상가 조셉 머피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 그의 조카 사라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의 개인 서재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정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의 책들 뒤에 가려진 낡은 가죽 노트. 그 표지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내용은 절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준비되지 않은 정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 머피 박사의 친필이 분명한 노트 속에는 그가 수십 년간 비밀리에 간직해온 기법들, 직접 목격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사례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힘으로 말기 암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마비 환자가 걷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굳건한 믿음의 힘 앞에서 죽음이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조카는 이 노트를 40년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비밀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숨겨진 힘을 발견했던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조셉 머피가 차마 세상에 밝히지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1장. 잠재의식. 우리 안의 위대한 의사 여러분 안에는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쉬지 않으며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힐 이야기는 제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기법을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힘은 치유하는 만큼이나 두려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이 지식을 잘못 사용했을 때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 또한 보았습니다. 1953년 3월 31일 헬렌 모리슨이라는 여인이 유령처럼 힘없이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골프공만 한 뇌종양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종합병원의 종양 전문의 3명은 그녀에게 똑같은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길어야 3주, 운이 좋아야 4주라는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사진을 펼쳐놓으며 걷잡을 수 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거에 들리지 않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박사님의 책을 읽었고 강연에도 참석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마음이 정말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저 헛된 희망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수년간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간직해온 진실을 담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헬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것은 그 어떤 항암 치료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외과 수술보다 정교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물리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에 온전히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정신적 그림을 유형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모든 장기를 재배열할 것입니다. 그 후 3주 동안 헬렌은 제가 가르쳐준 기법을 종교의식처럼 충실히 따랐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7시가 되면 그녀는 몸이 허공에 떠있는 듯한 깊은 이완 상태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심상화, 즉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치유되어
건강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정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뇌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건강하게